네, 우리 윤경호 배우님, 이선빈 배우님, 서영희 배우님, 그리고 김상영 배우님, 그리고 조용성 감독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편안하게 자리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기자님들 사진 촬영하고 계시는데요. 네, 또 추후에 저희가 포토타임도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또 촬영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22일 개봉을 앞두고 처음 갖는 언론 간담회입니다. 무척 기대가 되는 자리일 것 같은데요. 개봉을 앞둔 소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인사 말씀을요, 우리 감독님부터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 감독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일부분 있습니다. 사실 그 긴 시간 있었던 사건이라 제가 다 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피해자분들께서 혹시 좀 부족하게 보실까봐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 보시고 다시는 이런 영화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상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상영입니다. 극장에서 개봉을 요즘에 뭐 종종 다른 영화들이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 18일 정도 되면은 거리두기도 완화된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영화가 어찌 보면 약간 신호탄처럼 극장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를 있는 영화를 오랜만에 해서,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오랜만에 또 이게 뭐랄까 좋은 일 한 느낌이랄까? 하여튼 배우분들 너무 열심히 하셨고, 감독님한테도 전 처음 완성된 걸 봐서 너무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서영희 배우님. 네, 길주 역의 서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상규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영화를 처음 보고 왔는데요. 이런 좋은 영화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고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선빈 배우님 인사 말씀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살인에서 한영주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저도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도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는데, 저희가 사실 공기살인 촬영을 하고 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이게 되는 자리였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더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떨리고, 또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설렘과 걱정 반, 설렘 반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윤경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공기살인에서 서우식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윤경호입니다. 저도 지금 막 영화를 보고 난 직후라서 그런지 좀 먹먹하고 좀 얼떨떨해서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다리면서 보고 싶었던 영화였고, 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그 작품을 했었는데 너무 기다렸던 영화니만큼 뭐 반가운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유쾌하게 보기 힘든 영화라서 함께 보신 분, 기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시사하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이렇게 기자분들을 보면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풍경을 보면서 저도 함께 지난 2, 3년 동안 마스크를 썼는데도 아주 새삼스럽게 이 공기살인이라는 이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 꽃피는 봄에 꼭 어울릴 만한 그런 반가운 영화는 아닐 수 있지만 부디 저희가 잘 준비한 이 작품이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처음부터 영화를 좀 기획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저희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끈기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6년 걸렸고 끈기 있게 해냈습니다.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다른 참사 얘기처럼 슬픔을 다뤄야 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분노했고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고요. 꼭 해야겠다는 생각했고 결국 해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우리 얘기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얘기입니다. 많이들 우리 감독님 말씀처럼 생각해 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혹시 객석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질문하시고 싶으신 기자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마이크를 우리 스태프분들이 전달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쪽에 우리 기자님부터 자, 네, 매체명과 성함 부탁드리고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작품은 그 소설 원작이 있다고 들었고, 근데 지난 6년간 준비해 오시면서 이 실화 자체의 상황이 좀 많이 변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만드실 때 그리고 결말을 어떻게 끝내야 하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기업간 배부 상한이 사실상 약간 좀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선보일 때 감독님 혹은 또 배우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제 현실과 좀 어떤 식으로 좀 호흡 혹은 또 교류해 나가시면서 이 영화 개봉 준비하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사실 그 201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2011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라고 하면 어쩌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배경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밝혀졌을 때 있었던 대응들,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배열한 게 저희 영화 공기살인이고요. 사실 그 결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 사건과 다르게 했던 이유는 그 제도권에 계신 분들, 기업을 포함한 정부분들께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다라는 경고라고 하면 좀 너무 센가요?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그 이번에 조정환 말씀하셨는데 조정환 같은 경우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액수나 이런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의 것은 영원히 내 가족을 잃었는데 어떤 액수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끊임없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 계시면 네, 아까 앞쪽에도 계셨던 것 같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네,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질문을 좀 또 다시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상경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전부터 우리 감독님하고 라디오 출연도 하고 오시고 네네. 바쁘시네요. 네, 바쁜 할 때는 뭐. 네, 바쁜 네. 일정을 네네. 보내고 계시는데요. 정태훈이라는 인물, 연기하신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또 그리고 연기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좀 하셨는지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마 실화를 다룬 영화를 하는 배우 중에 꼽힐 것 같아요. 뭐 살인의 추억이나 화려한 휴가나 1급 기밀이나 네. 이번에도 시나리오를 받을 때 이번에 굉장히 운명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이게 하늘에서 나한테 주는 소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를 할 때는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게요. 실제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피해자분도 있고 피해자 가족분들도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우리 감독님도 아쉽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그걸 텐데 그 인생의 100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족했으면 좋겠고 그 피해자분들의 심리를 제가 또 피해자이자 사건을 파헤치는 그 두 가지 역할이었는데 일단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전달해 드릴까에 주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사건을 파헤칠 때는 어떻게 하면 객관적일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감독님 말한 것처럼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 이게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네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는 거는 온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피해를 준 사람이 그 알아서 다 찾아다니면서 그 말 그대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 2020년인가? 근데 그 사회적 참사 그 조사위원회에서 할 때 뭐 신고한다거나 이런 것도 영수증하고 그 10년 전 영수증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10년 전 영수증하고 이런 거를 첨부해서 가져와서 아픈 거를 밝히시면은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일 같고요. 그리고 한 2주 전인가요? 왜 이 영화가 더 의미 있냐면 지금 피해를 보신 분뿐만이 아니고 2주 전인가에 미국에서 수입한 그 자동차 방향제에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될 수 있다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보시고 좀 모든 분들이 뭐 정부에 계신 분이든 우리 피해자분들이든 국민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생각해 주시고 좋은 기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저희가 간담회 때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급히 썼는데 배우들 지금까지 한 말은 CG로 처리해 주시나요? 어떻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네, 마스크를 예쁘게 착용하고 있는 사진으로 우리 기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고요. 워낙에 네, 저쪽 위쪽에 우리 기자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티비 뉴스의 김현욱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김상경 씨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들 이제 워낙 현재 진행형인 비극을 연기하다 보니까 배우들 모두 작품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다른 영화와는 좀 다른 사명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출연 결정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배우분들, 네, 우리 윤경호 이선미 배우님, 네, 일단 제 입장에서는 대본을 열어서 시나리오를 끝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같이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이제 감정선이라든지 또 사연들이라든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저희가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파헤쳐 나가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들이 모인 것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저는 너무 마음을 울렸었고 일단 먼저 선배님들이랑 이 너무 의미 깊고 좋은 영화에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줘야 되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은 거거든요. 이런 실화를 영화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도전하고 모험하고 싶었고 초반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감독님께서 이만큼의 자료조사를 주셔서 자료조사된 이만큼의 사건 파일들 같은 그런 거 주셨는데 제가 시험공 받으시 진짜 정말 노트 옆에 놓고 요약하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더 제가 이 시나리오에 그때 정말 사명감이 크게 생겼었고 내가 이 길을 같이 한번 걸어갈 수 있으면 나한테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 되겠다 네. 싶어서 이 시나리오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서 우리 배우분들이 연기하시면서도 더 많이 마음으로 더 연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다른 서영희 배우님은 또 네, 어떻게? 저도 뭐 비슷하지만 시나리오를 읽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시나리오 읽고 보니 내가 한 줄로 기사 한 줄로 읽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사건이 다가 아니었구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 정보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아까 윤경호 배우님 마이크 네. 네. 저는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이 대본을 처음 받기 전에 이 제작사 대표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일요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실 만한 분이 아닌데 전화를 주셨길래 좀 당황해서 받아보니 많이 상기된 상태셨어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런 작품이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통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대본을 받게 되면 대본을 보고 그게 정말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는지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걸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너무 그 대표님의 말씀에 그 어떤 소신이라든지 그 신념이 느껴져서 그때 대답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김상경 선배님이 주인공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를 선배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선배님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는 장면이 없이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많았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제가 두말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번 선배님께서 우리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흥행은 보장 못하더라도 창피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임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냥 열정만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그 사건 속에 있어 계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은 정말 제 가까이에도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단순히 배우의 연기적 욕심으로만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누가 되지 않게 해야겠구나. 하지만 아까 선배님 말씀대로 그래도 극장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무언가 또 재미는 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계속 고민 속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답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답변. 네, 우리 기자님들께서 좋은 기사로 네. 시나리오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특히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 재미없고 의미만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이 홀랑 지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독님하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고요. 저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의 일이지 했는데 영화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남의 일 같았던 게 영화를 봄으로써 내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영화가 가진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습기 살균제라는 아이템이 있다는 얘기를 매니저한테 전해 들었을 때 그게 꼭 디벨롭돼서 그러니까 제작이 들어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영화를 투자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만들기까지 6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다른 작품 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니? 어떻게 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결실을 얻어서 나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힘이 중요합니다. 기자분들이 많이 보게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계실까요?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의 김나연이고요.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어쨌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선민 씨가 말씀하셨듯이 방대한 자료조사 이렇게 큰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고증이나 자료 조사를 좀 하셨는지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좀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가 오늘 영화 끝나고 나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영화를 꼭 극장에 와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 나온 사건이 진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닌지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소송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소송으로 갔는지, 저희 거에서 나오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다는 것들, 독성 실험을 조작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제가 피해자분들 만나서 조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 개인사가 저희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했던 그 지점들에 대한 지적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화 안에서. 아마 저희가 영화적으로 만들어낸 얘기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비교하는 재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자분들께서도 돌아가셔서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기침, 장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1000만 병이 넘었으니까요. 쓰신 분들이 있고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촬영할 때도 자신들은 몰랐는데 왜 저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혹시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 가습기 살균제 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원래 천식 같은 게 없었는데 그 이후로 생겨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선배님 말씀에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제가 직접 구입하고 우리 집에서 가습기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은 안 썼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착각이십니다. 군대, 학교, 관공서, 병원, 회사에서 가습기 있는 곳에선 대량 구매해서 이용했었고요. 저희는 다 간접 노출 대상자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비염을 앓거나 천식, 기관지가 약할 때 의심해 봐야 된다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제 기억을 돌려보니까 저희도 집에서 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피해자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 좀 기자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가운데 쪽에 우리 마이크를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24 김지영이라고 하는데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실제 사건이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연출에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 배우로 캐스팅한 이유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전 질문에서 제가 뜨끔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가습기 살균제가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걸렸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사실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돼서 시나리오가 솔직히 저희 촬영 부수가 제 컴퓨터 안에는 97군가 그렇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의 무슨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입막음하고 행동하려고 했는지에 집중했고요. 그 안에서 탄생된 게 이 네 분의 캐릭터였습니다. 이 네 분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거를 대변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100년이 지나도 대변할 수 있다. 100년 뒤에 해결 안 돼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 네 분의 배우분들 너무 훌륭하셔서 뭐 그 부연 설명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상경 선배님께서 물건 갖고 오시면 저 다 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있고요. 또 경호 선배님하고는 저희 갱년기 커플이라 맨날 운다고 저희 상경 선배님한테 혼나고, 또 영희 선배님과 또 우리 선빈이 정말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힘든 역경 속에서도 제가 기댈 수 있는, 제가 훨씬 등치가 큰데도 기댈 수 있는 진짜 여장부들입니다. 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한가요? 전 최고의 배우들과 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김정태 선배님, 장혁진 선배님, 정호빈 선배님, 또 장강 선생님, 남명열 선생님, 성병석 선생님, 이유준 배우, 이지훈 배우, 송영규 선배님, 너무 많네요. 저희 그 자그마한 배역들이 그런 알찬 연기들로 채워져서 정말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연기를 잘한 최고의 배우분들이 다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시면서도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든든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최고의 네 배우분들께 질문을 공통적으로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그리고 연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나도 공감이 정말 잘 간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 있으셨는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최고의 배우님들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사건을 파헤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에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제가 다른 실화를 다룬 영화들을 할 때도 느꼈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처럼 이렇게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할 때도 그 동생이 죽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끔 가다가 영화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이 관계에 계신 분들이 뭐 심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는 연기를 준비할 때 제가 흘린 눈물의 씬들은 미리 준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서전을 쓰고 역할을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눈물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눈물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맡은 그 실화들을 다룬 영화들 대부분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으로 그걸 심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폄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실화를 다룬 영화들이죠.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제 아내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는데 제 아이가 그렇게 되는데 유경호 배우가 마지막에 그런 굉장한 복선이 있을 때 그런 동물같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그래, 멋있는 무슨 내면 연기라고 폼 잡은 게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길지역의 서영희 배우님. 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너무 행복한 가정을 잘 케어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네, 그러다 보니 가족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칼이 됐다는 거가 사실 이 작품이 코로나 직전에 촬영을 마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겪어본 적이 없어서 흉내만 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아이가 다쳤을 때 아팠다. 그냥 흉내만 냈던 것 같고 지금 코로나를 2년이 넘게 겪고 오늘 영화를 보면서 이 감정으로 지금 느꼈던 감정으로 연기를 했었으면 조금 피해자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네, 맞아요. 엄마의 마음으로도 보시다는 그런 분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나니 이제야 이해가 돼서 너무 죄송해요. 네, 더 이제 울컥하는 마음이 좀 답변을 하시면서 드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선민 배우님도 눈물 지금 삭히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씩씩하게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솔직히 정말 어려웠어요. 네. 정말 어려웠고 이게 사실 제가 이 배우로서 이 영주 역할로서 이 작품으로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 제일 전달을 잘해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실수 하나 용납이 되지 않는 역할이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아까 감독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신 대로 제가 연기해야 될 영주는
그 2011년도에 그 영주를 연기했어야 됐기 때문에 또 철저히 모르는 척을 해야 됐어요. 이걸 누구보다 제일 공부했지만 제일 모르는 척을 한 상태로 정말 감정이 솔직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변호사로서 그 진실과 그 감정의 사이에서 굉장히 그거를 제가 선을 잘 조절을 해야 했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초반에는. 왜냐면 이게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누군가를 기만하는 게 될 수도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선배님들과 감독님들께서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고 어느 정도였냐면 끝나는 날 마지막 촬영 날 차에 탔는데 코피가 엄청 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거를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마음이 그때 선배님들께서도 막 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막 살이 점점 빠지고 네, 딱 끝나고 나서 코피가 이렇게 나는 걸 겪어보니까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이만치 진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어느 작품보다 사실 제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으리만큼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것 같고, 네, 정말 제일 집중해서 깊이 있게 좀 제가 좀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작품은. 네,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게 다 이제 느껴졌던 것 같고요. 언니를 잃었지만, 네, 또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변호사 입장이 정말 잘 전달이, 네,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경호 배우님은 또 네. 어떠신가요? 뭐 저도 같은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 서울시계란 역할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사실 그 뒷부분에 어떤 좀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적 재미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그 혹시나 좀 김 빠지시면 안 되니까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그 내적 고민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납득이 갈 수 있게 연기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시 영화를 봤을 때도 납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만약에 어떻게 보면 영화적 역할로 악역이다라고 단정을 한다면 그냥 이유 없는 악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때그때 감정 상태가 뭐 건조해서 있지 아니면 뭐 어떤 무슨 복수심에서 있지 뭐 어떤 걸 있지 다시 봤을 적에라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된다라는 선 안에서 까불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아까 영희 선배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감독님을 통해서 많은 사실 그 보증과 그 이제 피해자 일가족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저도 이제 아빠로서 와닿았던 그 말이 내가 살아남은 아빠가 이제 그 가족들한테 나는 내가 살인자다. 여기 영화 속에도 이제 김정태 선배가 그 대사를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그 우리 영화를 임하는 어떤 베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진심으로. 네. 네, 좋은 말씀 우리 네 분 배우들에게 들어봤고요. 자, 이제 기자님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있어요? 네, 마이크.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평론가 정지욱입니다. 김상경 배우님 아까 좀 전에 심파 이야기 하셨는데요. 심파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 심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다면은 또 그것이 심파에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냥 그 말씀드린 거고요. 감독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작품 보고서 또 하나의 약속에 이은 또 하나의 무비 저널리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비 저널리즘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영화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작품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또 있었다면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어떻게 용기를 계속 얻을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추려서 3가지. 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대변하고 싶었던 피해자분들의 피해 상황이 너무나 방대해서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해 집단들이 혹시 이 영화에서 잘못된 오류된 정보가 전달되어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봐 좀 괴로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극장에서 개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투자도 받아야 하고 배우도 캐스팅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저는 되게 깊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뭐 되게 오랜 시간 걸린 거지만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과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았지만 그 전자에 언급드린 2가지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내가 더 냉정해져서 3자의 눈으로 바라보자. 저희 영화에서 잘 보시면 연출자인 저는 3자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에 방해를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므로 해서 어쩌면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네요. 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감독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제작한 영화라는 게 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자 간담회를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로 어떻게 전달됐으면 좋겠는지 많이 봐주세요. 이런 멘트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윤경호 배우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첫 인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꽃피는 봄에 참 그 가족들이 나 이렇게 손잡고 와서 보기에는 조금 막 유쾌하지만은 않은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시사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짧은 기자 간담회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인터뷰가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보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극장에서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극장도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도 점점 마스크 벗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거라는 좀 희망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영화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꼭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선빈 배우님. 저도 전적으로 선배님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된 만큼 저희도 이 한 목소리 내고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또 관객분들 앞에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리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로도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더라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도 또 그 안에서 이 극이 주는 이제 몰입감이나 긴장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충분한 공감과 감동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거리 두기도 풀리니까요. 그냥 따뜻한 바람 쐬시면서 오랜만에 극장 오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공기살인이어서 좀 무거울 수 있으나 희망을 많이 봐주시는 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가 2이 있습니다. 네, 2 아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6학년이 됐고 기어다니는 애가 6살이 됐습니다. 이제 6살짜리가 아버지가 브라운관에 나올 때 무슨 뭐하는 사람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는 작품이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작품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드라마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는 구석이 많습니다. 꼭 온 가족이 손잡고 오셔서 아이들한테 좀
교육적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우리 감독님. 네. 사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저 선배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소재가 가습기 살균제고 좀 최근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질문도 이제 그쪽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의미뿐만 아니라 재미 그리고 멋진 배우들, 멋진 연기가 있는 감독만 좀 안 멋집니다. 왜 멋지신다고 감독님? 네. 이제 그 극장이 저희 영화계 종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OTT 활성화되는 같은 미디어 업계 종사자지만 극장 다시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인사 말씀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면을 좀 정리하고요. 저희 포토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만 옆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고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옆쪽으로 자리 부탁드리고요. 잠시만 정리하고 포토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